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혈압, 대한민국 지정의 도시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대한민국 지역 언론을 또 창달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지역 일정 때문에 좀 늦었는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경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장님이나 충실히 이제 잘 모르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에서는 뭐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람 차단 청구권,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것은 정정 보도나 반론과 달리 갑자기 공론의 장에서 뉴스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나중에 재판을 끌어서 다시 복구될 수 있겠지만 일단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면은 그것이 굉장히 민주주의 담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시민단체, 언론인권 시민연대, 이건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었던 분입니다. 전문가 그때 토론 때. 그때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언론 중재 과정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또는 사법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도 준사법적인 이런 정도의, 아까 법조인들도 그래서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열람 차단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정도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피해자 단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히려 정정보도나 반론을 하는 과정에서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스스로 기사를 내리는 이런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필요하다면은 법적인 결정을 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위에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자체는 기사 삭제 또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민변도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었고, 민변 역시도 전문가는 당시 민주당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 간의 격차, 이해관계 차이라든가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열람 차단을 언론중재 대상으로 중재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뭐 역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언론 피해 단체라든가 또 민변이라든가 좀 진보적인 법조 단체에서도 열람 차단이라는 것이 가져올 공론의 장에서의 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점은,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에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하면서 이것도 거의 의견 접근을 좀 받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만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열람 차단, 언론중재위 단계에서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잠정적인 내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좀 다시 돌아가가지고 혼선이 생기고 또 시간적인 이런 낭비가 생기는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논의 과정을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네. 간단하게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민 의원께는 제가 지난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사전 처분이 아니고 사후 처분인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의 우려를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는 사전 처분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제가 바로 견해를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후 2, 3일 후에 언론 라디오 방송인가 TV 방송에서 이것은 내가 그동안 열람 차단 청구권의 우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 이건 정정한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인권시민센터인가 거기는 저희들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건 그만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시간이 없고. 예.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문서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그건 그렇게 마음대로 말씀하실 대목이 아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지역 언론이 참 중요해서
다음에 말씀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언론재능재단 우리 표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BC 제도가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죠. ABC 협회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체부에서 이제 징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일부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단호하게 그건 뭐 뿌리를 뽑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ABC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떻게 저 매체의 영향력을 조사할 것이냐는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국제화된 표준화된 방식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뭐 문체부 지적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각 사루처럼 몽땅 ABC를 부정하고 무슨 인지도 조사를 한다는 또 이런 정부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니까 요즘 시중에 막 무가지들이 막 뿌려지고 있는 사실은 아시죠? 네, 압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미디어 바우처법에 따르면은 국민들한테 인지도를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매체를 모르면은 바우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리려고 오히려 지금 부수를 줄이고 있는 그런 마당에 출혈을 해서 막 실제로 독자도 없는 종이 신문을 거리에서 이제 뿌리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바우처 법안에 대한 문체의 수석주문위원 보고서를 보면은 인지도가 낮은 지역 언론사 등에는 오히려 진입정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언론진흥기금법에 보면은 제16조에 보면은 ABC 협회에 가입한 지역 신문만 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ABC 그걸 정상적으로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역 신문한테는 기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또 이런 또 모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서 이러다 보면은 안 그래도 지역 신문들은 완전히 정말 뉴스 사막화의 현상에 이제 직면할 수가 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은 저희 지역은 참 건실한 전통 있는 언론이 이제 2개 있습니다. 이것도 딱 이념적으로 딱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있는데 그 지역 신문회 같은 이것도 ABC 협회 가입자 ABC 협회를 통해서 부수 공사를 하고 실제로 얼마나 지구에 종이가 들어오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유가 독자를 하는지 다 보고서 이제 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이건 매체 한 지역에 국한돼 있고 그 부수가 그렇게 중앙지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인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대해서 특히 이런 실제로 지금 시행한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잘 살펴야 되겠다. 또 하나 지원할 때요. 제가 볼 때 최종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은 과연 그 언론사가 얼마나 기자를 고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언론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언론사를 보면은 기자도 없어요. 유령 기자인데 네이버 라이브에 노출하려고 막 기사를 내보내는 시점 기자가 없는 그런 유명 언론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 유권 정치인의 가족에 가는 언론사였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세청에서 급여를 지급한 내역, 정규 기자를 10명, 또는 뭐 언론 종사계를 몇십 명 고용하고 있다는 것도 양질의 신문을 만들고 양질의 언론을 만드는 중요한 팩트체크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는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이번에 대부분 다 포괄돼서 해결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서 그때 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